3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에는 제목에 분자세계 건축예술이라고 해서 대칭과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네모 박스를 2개 만들었는데요. 이 단원에 이번에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성취 수준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성취 수준은 흑연, 다이아몬드, 플로렌, 나노튜브 등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선생님 언급한 이게 탄소로 구성된 탄소 동소체들입니다. 이 탄소 동소체들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성취 수준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탄소로만 구성된 여러 가지 물질, 자, 위에 게 되겠죠. 구조에서 이제 대칭성을 찾아보고요, 규칙성도 찾아보고, 구조적인 특징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 전에 어떤 구조의 대칭성, 규칙성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인 대칭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모두 다 대칭의 개념은 알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대칭인데요. 점대칭은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상하 어때요? 정확히 포개어지죠, 그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점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포개어지는 걸 점대칭이라고 하고요. 선대칭은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죠. 이렇게 포개어지는 것을 선대칭. 그리고 면대칭은 면을 대칭으로 포개어지는 것을 면대칭이라고 합니다. 대칭의 개념 쉽죠? 자, 그러면 오늘 본 내용인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동소체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동소체의 개념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동소체의 개념. 자, 동소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같은 원소, 구성된 물질입니다. 같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인데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말하는데요. 같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인데 성질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동소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좀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동소체의 정의는 같은 원소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야 되고요.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려면 한 가지 원소인데 성질이 다르려면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이 동소체들 어때요? 탄소로만 다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동소체의 또 다른 예로는 산소와 오존이 있는데요. 산소는 어떻습니까? O2죠. 오존은요. 산소가 3개가 결합된 물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동소체의 첫 번째 조건인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구조가 배열이 다릅니다. 당연히 산소 2개니까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오존은 3개가, O가 3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산소 동소체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탄소 동소체는 크게 5가지밖에 없어요. 많지 않죠. 5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또 그룹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룹별로 말하면 3그룹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고요. 두 번째는 플로렌입니다. 세 번째는 흑연, 네 번째는 그래핀, 그리고 마지막은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먼저 다이아몬드가 한 그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플로렌 그룹,
세 번째는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가 3개가 한 그룹이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요.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흑연, 연필의 주성분인, 연필심의 주성분인 흑연을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겹 살 벗겨낸 것이 그래핀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핀을 죽부인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은 것을 갖다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흑연을 가지고 그래핀을 만들고 그래핀을 가지고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질이 비슷하겠죠. 물론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그 특징,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와 플로렌, 흑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만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만 다른 특징이 있어요. 중심 원자 탄소에 연결된 탄소수가 다릅니다. 이 다이아몬드만 달라요. 선생님 탄소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선생님 얘기를 안 해줬네요. 그죠? 자, 그 점 있죠. 이런 점들이 탄소가 됩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플로렌도 마찬가지, 흑연도 마찬가지. 이 점들이 탄소가 되고요. 점과 점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화학 결합입니다. 원자 간 결합인 화학 결합을 나타낸 겁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면 이 화학 결합에는요 3가지가 있는데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쉽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고요. 금속은 금속 결합과 금속 이온과 금속 이온 간의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겠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화학 결합은 이 3가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중에 어디에 속할 거예요? 이것만 언급해서는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탄소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탄소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비금속 결합이니까 당연히 공유 결합이겠죠. 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화학 결합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좀 많이 지나갔는데, 자, 중심 탄소가 화학 결합으로 연결된 탄소수는 총 몇 개죠? 다이아몬드는 자,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플로렌은 몇 개인가요? 자세히 보면 자, 여기에 중심 탄소가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흑연도 볼까요? 이렇게 중심 탄소가 있으면 1개, 2개, 3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역시 3개고요. 선생님 여기 점선은 뭔가요? 예, 이 점선은 화학 결합은 아니에요. 판과 판 사이, 요 육각형 벌집 모양의 판과 판 사이를 연결하는 인력을 표시한 것이지 원자 간 결합인 공유 결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요. 이 중심 탄소 하나가 다른 탄소와 연결된 건 3개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도 3개밖에 없겠죠. 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이 또 유추가 될 수 있는데요. 탄소는 14족 원소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 14족 차차 배우게 되면 됩니다. 14족 원소인데요. 탄소는 14족 원소라서 바깥쪽에 전자가 4개가 존재합니다. 전자가 4개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팔을 모두 사용해서, 전자를 모두 사용해서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렌은 어떻습니까? 1개가 남죠. 이 결합에 참여하고 남은 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기가 통하겠죠. 전기가 통하는 도체가 됩니다.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도 마찬가지로 도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팔을 전자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부도체가 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기하학적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하학적 구조는 다이아몬드는 자, 이런 구조죠.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정사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정사면체 잘 이해가 안 되죠. 정사면체는 이런 구조인데요. 각 꼭지점에 탄소 원자가 있고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어서 이렇게 결합된 것을 정사면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입체 구조, 기하학적 구조는 사면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로렌은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육각형이죠. 연결하면 육각형입니다. 여기에는 오각형이 있네요. 오각형과 육각형이 육각형과 오각형이 기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밖에 없죠. 육각형 여기 보면 육각형 찾을 수 있죠, 그죠?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도 흑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육각형이 반복되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요, 플로렌이 유일하게 뭐냐면 분자입니다. 분자 구조를 가져요. 분자.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어디가 처음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로렌만 유일하게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탄소가 60개가 정확히 하나의 구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60개가 모여서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플로렌만 분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로렌은 C60으로 표현하고요.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어떻게 화학식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도 역시 그냥 원소 기호 하나만 씁니다. C로 표현하고요.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도 마찬가지 C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룹별로 확실히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단단하고요. 탄소수가 4개로 결합되어 있고 부도체이고 정사면체 구조. 그리고 화학식은 C로 표현한다. 플로렌에서 특별히 다른 구조가 있죠. 분자이다. 그죠? 기하 구조가 오각형, 육각형으로 나타난다. 자, 그리고 흑연 그룹들은 어떻습니까? 3개랑 결합하고 도체 성질, 전기적 성질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룹별로 특징을 지어서 암기를 하면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